아, 네.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사실 효상이가 선배 세일을 부탁을 했을 때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별로 해줄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선생님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솔직한 얘기로 별로 특별한 굴곡도 없었고, 그런 내가 뭐 굳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기억도 나지 않던 진짜 어린 시절에 선생님은 인도네시아라는 곳에서 살았었어요. 아버님 일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살았는데, 태어나고 한 10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인도네시아를 갔고, 선생님이 3살이 되자마자 선생님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동생을 보러 인도네시아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홍역을 옮았어요. 보통 홍역이라는 거는 예방접종을 받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팔뚝에 예방접종 받은 자국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 자국이 없어요. 선생님은 예방접종을 못 받았어요. 한국에서 받고 인도네시아를 갔어야 됐는데 막 여러 가지 과정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예방접종을 못 받고 인도네시아 갔고, 부모님이 그 사실을 까먹으셨고, 그래서 그냥 홍역을 온몸으로 앓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3살 때 열이 40도가 넘게 올라간 게 한 열흘 정도가 지속이 되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선생님을 포기했어요. 안 될 것 같다 해서 집에 돌아와서, 선생님 동생은 신생아잖아요, 그쵸? 선생님 동생을 교민 집에 맡기고 선생님이랑 선생님 엄마랑 선생님 아빠랑 선생님 아빠가 있는 회사의 주치의 선생님이랑 4명이서 집에 있으면서 선생님을 번갈아 안고 얼음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건강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선생님 부모님이 선생님에게 많이 얘기를 해주면서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내일인데 기억이 안 나잖아요. 3살 일이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나는 3살 때 아팠던 게 생각이 난다. 3살 때 우리 엄마가 나를 혼냈던 기억이 났다. 내가 기저귀를 못 갈던 시절이 생각이 난다. 그런 친구들은 없죠. 선생님도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포기하면 안 되지. 그래, 그런 거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선생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큰 고비는 선생님의 수능날이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은 정시파였고 수능날을 위해서 진짜 고3 인생을 걸었죠. 3년을 걸고 공부를 했는데 수능날 아파서 시험을 못 봤어요, 잘. 선생님 3학년 고3 1년 동안 봤던 모의고사를 통틀어서 가장 못 본 점수가 선생님의 수능 점수예요. 정말 이게 뭐 조금 낮아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전 과목이 다 1년 동안 봤던 시험 중에서 최하점이었어요. 한 과목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충격이었겠죠. 근데 수능날 자기 인생 최하점을 맞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선생님 친구도 그랬고 주변에 굉장히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뭔가 그렇게 끝내기가 너무 아쉬웠어요. 이렇게 나의 3년이 끝나서 내가 재수 생활을 하고 그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3년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부터 인터넷에서 모든 학원에서 하는 입학 설명회를 다 찾아갔어요. 다 찾아서 일정 맞춰갖고 한 13개 정도의 입학 설명회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갔는데 어땠을까요? 건질 말이 있었을까요? 별로 건질 말이 없었어요.
그냥 내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는 배치표에 나와 있는 그 정도. 가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굉장히 우연한 기회로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입학설명회를 갔다가 화장실을 잠깐 갔다가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그 입학설명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입학설명회에서 설명을 해주는 대학 입시 전문가를 눈앞에서 본 거예요. 1대1로. 보통 그 사람들이 보디가드들이랑 다녀요. 왜냐면 학부모들이 막 몰려드니까. 근데 화장실 갔다 나와서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성적표를 들고 뛰어갔어요. 그래서 내 성적표를 일단 들이밀고 봐달라. 나 어디 갈 수 있냐? 라는 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간절함이 보여가지고 그 사람이 중간에 10분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저를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가나다군을 써서 가라 라고 해서 선생님은 가나다군이 다 붙었어요. 결국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외부적으로 끝이라는 상황들이 생겨요. 굉장히 힘든 상황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끝났다 하고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끝이라는 거는 내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순간이 결국 끝이 돼버리는 거더라고요. 상황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끝을 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보여요. 진짜 보기 딱할 정도로 달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 포기를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낸 끝은 아닌 거예요. 상황이 만들어준 끝인 거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후회가 남지 않는 끝을 위해서 조금만 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래서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남지 않는 그런 끝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질문 있나요? 없나요? 역시 사랑스러운 학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편이었어요. 역시 여러분들은 제 편이에요. 옆에서 하라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사랑합니다.